예. 우선 시간상 한 개씩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씩만 할까요? 네. 예, 저희 또 채널 30대다 보니까 그 비트코인에 대해 30대예요? 예, 제가 이제 86년생입니다. 너무 놀라시면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코인 쪽에 관심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코인 관련 질문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친코인 공략을 네. 하는데 국내도 뒤처지지 않으려면은 뭐 우리나라도 좀 코인 친화 정책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거 뭐 좀 방법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네. 쭉 그러게요. 잠깐. 예, 딱 네, 들어볼까요? 한번. 내가 먼저 얘기해? 아니요, 먼저 쭉 듣고. 네, 그렇지. 저희 와이스트릿 구독자분들은 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일단 이건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에 더 매운맛 버전으로 상법 개정안 지금 발의가 된 그건 아니야. 그쪽에 대해서는 이제 진심인 걸로 알고 네, 있고 또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로 돈이 들어오게 해달라라는 말씀 진짜 많이 올려주고 네. 계시고요. 또 하나가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도 그 후보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소각하도록 하는 게 맞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저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고 싶은데 신규 매수하는 자사주부터인지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까지도 매각을 해야 하는 건지 그 소각을 해야 하는 건지 왜냐하면 잘하는 기업은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소각을 잘 합니다. 주주 환원을 위해서. 이제 문제는 안 하는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페널티가 있어야겠고 해서 기존 보유분까지 자사주 의무 소각이 들어가야 의무 소각이 의무 소각으로서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소개 시간이라 일단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채널에는 어저께 그 댓글이 한 300개 정도 쌓였고요. 아, 그래요? 제 페이스북에도 댓글이 한 60개 정도가 와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밤에 그거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한 개, 두 개 읽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온 거로 대표적인 딱 걸로. 3개 정도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풀 리포트는 이소영 의원께 제가 드리는 네. 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왔던 거는 최근에 금융부처가 지분형 모기지라는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뭐 안 되셨더라도 괜찮은데요. 어떻게? 뭔 얘기냐면은 1억으로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뭐 땡땡 같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지분형 생각인지 모기지.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1억으로 10억 부동산 사게 만드는 정책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Q1 1억으로 10억 집을 사는 지분형 모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한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뭐 좋아요가 100몇십 개씩 달렸고요. 뭐 전세자금 대출 좀 없애달라고 꼭 전달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하여튼 제 채널에 이런 게 달립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채널에서 강조했던 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최근에 이제 원화가 엄청나게 강세였잖아요. 보통 네. 환율이 변동성이 커지면은 달러가 강세고 원화가 약세가 맞는데 이번에 반대예요. 지금 현상이 글로벌리에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보면은 미국이 지금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뒤에서 뭔가가 꼼수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그 꼼수가 아마도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겠냐라는 네.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미국 재무부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3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것이 달러 패권을 연장할 수 있는 핵심이다. 그리고 달러 국채 수요가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더 많이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재명 TV에서 실시간으로 달아주신 댓글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라이트님인데요. 이재명 대선 후보님, 이것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주식하는 1,400만 개미들을 위해 상법 개정 등 주주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언도동님, 이재명의 민주당, 진짜 이 숨겨진 보석 같은 분들을 어떻게 찾아서 섭외를 하신 건지 생각할수록 놀랍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고요. 김진님께서 문화 콘텐츠 관광산업 필요합니다. AI 전국민 보급 활성화도 필요합니다. 이런 댓글들 남겨주셨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댓글 질문으로 많이 알려주셨는데 이 중에서 제가 몇 개 하나 읽어드리죠? 정도만 네. 네, 답변해 아니 뭐 좀 있으니까 일단은 사실 이제 달러 기반 또는 미국 국채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미국이 아주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채 문제를 미국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새로운 수요를 발굴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그 국채 기반 달러 표시 국채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소위 가상자산 시장을 점령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사실 우리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사실 아직 입장이 명확하지도 않고 약간 이렇게 경원시하거나 적대시하거나 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결국은 저는 있는 현실을 부정하기 어려울 거다. 우리가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거든요. 마치 조선 말에 그 쇄국 정책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장을 빨리 진출해야 되고 좀 불안하지 않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시장도 좀 제대로 관리하고 감시하고 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우리가 만들어 놔야 어쨌든 우리 소외되지 않고 뭐 국부 유출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죠. 아직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대책을 좀 세우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분형 모기지 주택 문제는 이게 사실은 예를 들면 이게 뭐 약간 비꼬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1억으로 10억 사기 세팅했기 때문에 너무 고래버리지가 될 것 같아서 시장 그게 과열을 사실은 약간 오해 같던데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게 10억이다. 예를 들면 사실 10억 그런 걸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테고 예를 들면 10억이라고 쳐 그러면 10억인데 1억은 내고 사면 나머지 90%는 소유자가 판 사람 소유잖아요. 그럼 90%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이거를 추가로 매입할 권리가 있는 거지. 계약자의 지위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여력이 되면 또 10분의 1을 더 내면 이제 10분의 2 지분을 갖게 되고 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고. 예. 지금 그렇게 하자. 뭐 그 얘기인데. 지금 후보님이 얘기하신 거는 그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얘기했던 지분 적립형 주택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네네. 거고요. 그건 뭐 지금은 다른 얘기죠. 금융부처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안 했는데 그 집값이 10억이면은 4억을 주택금융공사에서 4억을 자기네가 투자하고 개인은 6억에서 1억만 준비를 하고 5억은 은행 대출 받아라. 그러면 그걸로 총 10억짜리를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게 언론 기사가 나와서 굉장히 화제였는데 그랬어요? 정부가 이제 아파트의 지분을 40% 소유하고 개인이 60% 소유해서 100%를 다 소유하지 않고도 이제 집을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자기 자산은 1억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금에 이자 내야 되고 정부 지원에 대해 사용료 내야 되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건 없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 예, 근데 선택 옵션의 하나로? 근데 이제 지금 LTV가 70인데 그건 막 혼자 90%막 이렇게 가니까 좀 고래버리지 이런 말씀이에요. 그 얘기군요. 네. 그리고 상법 개정은 당연히 해야 되고 저는 이 상법 개정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자기들이 하자고 했잖아요, 원래. 맞습니다. 자기들이 막 생생내지 않았어요? 하자고? 맞습니다. 그 이상한 집단이에요. 분명히 내 기억으로는 그쪽에 당대표니 이 사람들이 다 이거 상법 개정하자고 자기들이 설레발 풀었잖아요. 근데 실제 하니까 반대를 해요. 심지어 거부권 행사까지.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저 양반들이 앞에서 하자고 뒤에서 막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흉 좀 봐야지. 그리고 자사주 소각은 그래서 저희가 자사주 소각을 원칙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예외 없이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나름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을 테고 또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 뭔가 고유의 목적이 있는데 그걸 강제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 약간 이제 융통성을 발휘한 거죠. 근데 기존에 보유한 걸 대상으로 할 건지 또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사실 좀 뭐 세부적인 정책 입안할 때, 입법할 때 좀 자세히 살펴보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뭐 미리 다 우리도 알 수는 없고 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보고 또 토론도 해보고 시행도 해보고 그러면서 조금 조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소각을 하자. 주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코인 얘기는 아까 뭐 미리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얘기가 많은데 경제를 살리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최대 과제 같아요. 그 중에 금융시장 정상화, 자본시장 정상화는 정말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긴 합니다. 우리가 뭐 키를 들고 있는 건 아니니까. 오늘